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코어 재료 발주 기능에 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재료 발주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전 시간에 재료 발주 취합 출력에 대해서 작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보시면 몰드 베이스, 일반 표준 부품, 코어, 볼트 네 가지가 있는데 이는 부품 삽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렇게 재료 발주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코어 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코어 시트에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았죠. 왜냐? 베이스나 표준 부품은 팀몰드 안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시켰기 때문에 생성 경로라든지 재료 발주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코어부는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 언파라미터 상태인 한 객체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코어 파트 안에 들어있는 낱개에 대한 평코어들에 대해서 분리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상측, 하측 구분도 할 수 있고요. 그게 뭐다? 코어 컴포넌트 분리하기 작업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작업은 항상 코어 파트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어디서 한다? 코어 파트 들어가서 작업한다. 꼭 명심하시고, 자, 코어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개별 단품의 컴포넌트로 오셔서 제가 레이어를 작업을 하기 전에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미리 저는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들에 대한 레이어 관리를 한 레이어에 한 개씩 집어넣어서 상측은 20번대, 하측은 60번대, 그리고 주석도 상측은 A로 시작하는, 하측은 B로 시작하는 이런 주석을 만들어 놨어요. 이 주석다는 거는 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레이어 일괄 주석 입력을 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레이어에 한 개의 부품을 삽입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한 개만 해놨는지 나중에 재료 발주 면에서도 관계가 있어요. 이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재료 사이즈를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62번 같은 경우에 두 개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위치가 지금 서로 틀린 부분에 있다 했을 경우에 통째로 이 두 가지의 부품을 포함하는 어떤 사이즈로 재료 발주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한 레이어에 작업하실 때는 한 레이어에 한 개의 평가만 집어넣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똑같은 부품이 4개가 들어간다 했을 때는 일단 한 개만 레이어 관리해 놓으시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로 집어넣어 신 다음에 나중에 재료 발주 들어가서 개수만 바꿔주면 되죠. 아니면은 이렇게 코어 컴포넌트 분리한 후에는 어셈블리 트리 구조로 각각의 레이어 들어가 있는 파트들이 컴포넌트 트리로 형성이 되는데 그 컴포넌트를 카피해서 여기 어셈블리 트리에다가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 관리를 미리 해두시고, 자, 첫 번째 보시면 레이어 LA라고 써져 있는 코어 레이어 재료 발주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코어 레이어 관리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료 발주 등록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오게끔 등록만 시켜주는 건데 앞으로 거의 사용은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거의 두 번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코어 파트 안에 레이어 관리가 되어 있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 평가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어셈블리 트리 구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자, 메인 코어 컴포넌트 밑에 각각의 상측과 하측으로 구분되어진 컴포넌트 트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레이어 관리가 되어 있는 객체들이 이렇게 떠요. 네, 20번대는 상측이라고 그랬어요. 60번대는 하측. 저는 하측을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61번부터 70번까지 내보내는데, 자, 일단 여기서 시프트 키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꼭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는데, 자, 선택할 객체 타입
객체 타입은 지금 선택한 것들이 다 솔리드 바디 형상이잖아요. 솔리드 바디를 놓으시면 되고, 시트도 내보내지기가 가능해요. 아니면은 솔리드 시트 같이 내보내질 수도 있고요. 옵션을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정의 레이어나 아니면은 오리지널 레이어, 각각 내보내지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레이어를 정의를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리지널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리지널로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종류에는 associative, not associate, 원본 삭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내보내기를 하는데 내보내지는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새로 생기면서 그 컴포넌트 안에 지금 원본에 대한 복사본들이 생성이 되면서 컴포넌트 트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3D 작업에서는 원본과 카피본 두 가지 코어 모델링이 생기겠죠. 그거에 대한 작업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어소시에이트로 하면은 원본과 복사본이 동시에 존재를 하면서 원본을 바꾸면 카피본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요. not associate는 연관성을 꺼주는 거고요. 원본 삭제는 이 지금 현재 원본이 삭제가 되면서 이 컴포넌트 트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코어만 갖고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차후에 어떤 코어부에 대한 수정 작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코어에서 원본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내보내진 코어 컴포넌트 분리되어진 코어를 갖고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저 나름대로 어떤 기호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not associate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평가하는 하측이죠. 하측을 체크를 해주시고 하이 파트로 내보내기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이러한 지금 B과라는 거는 하측을 뜻한다 그랬어요. B라는 거는 이러한 컴포넌트가 생기면서 이걸 메인으로 한 이 밑에 각각의 부품에 대한 컴포넌트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상측으로 내보내기 한다 그러면은 A 코어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기는 어셈블리 트리는 C3M02 언더바 스플릿 밑에 스페이스 B 코어 파트 밑에 이 하위 객체들이 생기는 거고요. 상측은 A 코어 파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체크를 해두시고 해두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재료 발주 도면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창이 떠요. 자, BOM 정보 자동 입력이라는 거는 지금 분류는 우리 재료 발주 취합 출력에서 어떤 시트로 들어가게끔 하겠느냐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물론 코어가 되겠죠. 그리고 품번, 품명. 이거는 금형, 번호나 어떤 제품 번호가 되겠죠. 다음에 규격 선두명 T로 할 건지 앞에다가 어떤 재료에 대한 사이즈를 결정할 재료 치수 앞에다가 T를 붙이겠느냐 안 붙이겠느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규격 측정은 정밀로 하겠다, Z 올림으로 하겠다 했을 때 Z 올림이라는 거는 소수점 없이 만약에 100점 이상 오면은 이렇게 100점 그러면은 정수로 그 소수점 없이 정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을 말을 하고요. 저는 정밀로 해보도록 할게요. 소수점 두째짜리나 셋째짜리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품번 자동 증가와 품번 주석 일치가 있어요. 품번 자동 증가는 말 그대로 품번이 만약에 A01이면은 A0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품번과 주석이 일치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레이어 관리되어 있는 주석과 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블럭이 있고 실린더가 있는데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블럭으로 체크가 돼 있으면은 가로 세로 높이 값으로 재료 발주가 나가는 거고 실린더로 체크가 돼 있으면은 얘가 파이 형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내보내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 사각 재료이기 때문에 블럭으로 제가 체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도면 자동 생성이라는 거는
자, 얘네가 내보내지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어떤 2D 작업 도면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생성하는 수도 있고 생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도면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면 사이즈는 A2로 하고, 그리고 드로잉 환경은 우리 여러분도 아직 제가 드라프팅에 관해서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건 아이디어스 코리어로 놓는다. 항상 아이디어스 코리어로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뷰 위치 자동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 컴포넌트 내보내기가 되면서 자동으로 위치 조정을 해서 뷰가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뷰에 대한 위치를 내가 좀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고, 이제 다 된 거예요. 다 되고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제 컴포넌트 내보내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위치 배치가 다 되는데, 뷰 위치 자동 설정에 대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왔다 갔다 용지 사이즈도 결정을 할 수 있고 다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스케일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바뀌었죠? 그 다음에 OK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메인 코어에 대한 그 다음 작업, 다음 코어가 있죠. 그 다음 코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캔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한 레이어에 두 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재료 발주와도 연관이 있다고. 얘가 포함하는 이 두 개의 블럭이 포함하는 총 제일 넓은 면에 대한 길이 값으로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한 레이어에 한 개씩만 작업을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캔슬하고 또 다음 코어, 이거는 실린더로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캔슬, 계속 캔슬 해주시면 돼요. 캔슬. 그러니까 재료 발주 내보내기 하실 때 파이 재료는 파이 재료끼리 묶고, 블럭 재료는 블럭으로 묶고 해서 요거를 옵션을 체크를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이 재료 따로, 사각 재료 따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캔슬 하시고 나가면 돼요. 자, 이 밑에 스페이스 B 코어 파트 밑에 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레이어 관리가 돼 있는 각각 레이어에 대해서 주석을 단 그 이름을 그대로 갖는 컴포넌트가, 하이 컴포넌트가 이렇게 생긴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축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상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화면에서 리스트 창에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는데, 얘도 솔리드 오리지널 레이어 not associate를 하고 상측으로 하겠다. 그리고 하이 파트 A 코어 파트라는 어떤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밑에 이 밑으로 들어가는 어떤 컴포넌트 관리를 하겠다 했을 땐 얘를 체크를 해주시고, 재료 발주 도면에서는 얘도 코어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품번도 선택, 요거는 캐비티가 되겠죠. 그리고 규격 선도명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정밀로 하겠다. 그리고 도면도 생성하겠다. 어플라이 하면은 기본적인 가로, 세로, 높이 치수는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아직 몇 개가 남았나 봐요. 자, 이렇게 하고 OK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메인 코어 파트 밑에 이렇게 하측, 상측에 대한 코어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개별 파트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를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로 들어가서 아니면은 하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 들어가서 드라프팅 환경으로 들어가면은 어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뷰 3개에 대한 4개에 대한 뷰 위치가 설정이 되고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값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어려운 부분 아니죠? 그쵸?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나는 어떤 형상 변경을 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여기다가 추가 작업을 했다. 아니면은 뭐 형상을 잘랐다 했을 경우에 재료 발주가 벌써 들어가 있는데 탑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재료 발주 취합 출력 들어가시면은 자, 코어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이름은 레이어,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주석이 품번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요거는 뭐 바꾸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B로 시작하는 이러한 주석을 단 어떤 코어 컴포넌트로 내보내기를 했는데 요거는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측, 그리고 캐비티는 상측, 완성 치수까지 T자 우리 붙이고 작업했었죠. 그 다음에 등등등 뭐 가격의 발주,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료 발주가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은 여기서 하고 아니면 치수에 대한 수정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단지 값만 바뀔 뿐이지 데이터, 모델링 자체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델링 자체의 값을 변하게 하고 싶을 때는 단품 파트로 들어가서 수정 작업을 해주시는 재료 발주 수정 단품 아니면 이 탑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재료 발주 수정 일괄에 들어가셔서 크기 설정을 이용을 해서 치수 변경, 객체 선택하고 치수 변경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코어 컴포넌트 분리하기에 대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